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자신 있게 시작한 박근혜 정부. 특히 전북에 대해서는 탕평 인사와 새만금에 대한 개발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오늘 이 공약들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과연 전북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시사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끝나고 한 달여 만일 거예요. 그 대선 끝나고 한 달 만인 지난 2013년 1월에 새누리당의 그해 첫 최고회의를 전북에서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가 박근혜 당선자의 전북 지역 공약뿐 아니라 전북의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밝혀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갖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 도민들은 이제는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자들은 오늘 토론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입장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의원님. 네, 할 말이 너무 많죠. 사실은 1961년도에 박정희 씨가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씨로 이어지는 이 집권 기간이 3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올해 보면 영남에서 45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을 한번 보십시오. 불안과 불통과 불안한 2년이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불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항술 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여러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북 도민과의 약속,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일어나도록 꼼꼼히 챙겨나갈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경재 위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한번 하면은 지키는 대통령, 신의 원칙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랄지 공약들을 어떤 걸 했고 그것이 과연 지켜졌는지 그런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간은 그런 것들을 반성 삼아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송재복 교수는요. 예, 뭐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신뢰와 원칙이라는 그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에는 불신과 불통 그리고 불원칙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산불이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인사 문제나 지방 분권의 문제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죠. 여당의 후보에게 두 자릿수 득표를 준 것은 사상 처음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김항술 위원장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보는 눈이 좀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변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아져서 대통령 당선이 됐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최고위원, 당시 그 황우여 대표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했습니다. 이래서 대통령 후보 과정이랄지 또 전북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랄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전북에 대한 새누리당과 대통령 당선자, 당시 당선자의 시각 아닌가. 저는 그 대통령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남고속도로를 오게 되면은 천안 논산 간에 빨리 오겠다 해가지고 민자유치 구간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 민자유치 기간에 중간정산을 위해서 많이 정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상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 진입을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에서 돈을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지난 10월 달에 저희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그다음에 그 민간 법인 함께 해가지고 금년 3월에 그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서 그 실시 계획을 하고자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중앙정부와는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의원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 김항술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가지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건 논의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할 때 국민 대통합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민 대분열이에요. 혼합에 대한 이런 홀대가 역대 정권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역대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출발할 때요. 지역별로 안배했던 것이 탕평의 기본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장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유임돼서 온 사람이고 진영 장관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었다고 하지만 진영 장관은 본적이 서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북에 장관이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탕평 인사를 부르짖었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고 오늘 이 시점에 볼 때 차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일베, 잘 아시는 일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라도를 갖다가 홍어라고 이렇게 비하했는데 지금 일베층이 말씀이죠. 정치권에도 있고 일베 국정원, 일베 뉴라이트, 심지어 일베 새누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호남을 차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인종차별이에요. 이런 아주 부도덕한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2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무슨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전라북도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소위 말하면 소통을 했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자, 송재북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 도당에 대한 이 중앙당이랄까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은 이렇게 어떻게 지역의 어떤 당으로 해서 존재감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리 표를 얻었다고 그렇지만은 실제 전북 출신의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알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원이랄까 또는 실질적인 역할 면에서 볼 때 어떤 야당의 본산지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유상은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경재 위원께서는요? 글쎄요, 정서적으로는 같은 생각일 겁니다. 선거 때 13.2%를 몰아줬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한 이 득표율만큼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랄지 또 새누리당 전북 도당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또는 수첩에 어떤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고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공약이랄지 또 특히 새누리당 전북 도당 출신 인사들 그 안배 문제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김종은 부안 당협위원장 일찌감치 감사 자리 하나 갔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내적으로 지금 물밑 접촉이 있다고 보지만 거의 보온 성격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배리어는 100% 대한민국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어떤 그 안배랄지 배려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그 2년간은 존재감이 없는 전북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재감이 없는 전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이랄지 여러 전라북도가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보아야 되는데 인사홀대나 이런 걸로 보다면 여기가 야당의 본산이기 때문에 야당 본산에 대한 어떤 예우 측면에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진정성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가 자기 일을 철저히 해가지고 선거를 할지 이럴 때 평가받는 이런 올곧은 정치상이 저는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그렇게 좀 나누기식으로라도 한다면 인사올 때는 결코 나누기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 200여 자리 이상 선출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름을 달고 나오면 단 한 사람도 안 되죠. 네, 자, 김 위원장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문제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분별로 박근혜 정부 2년간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고 전북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문제, 그리고 인재 등용 문제,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성적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 먼저 말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라북도에 대한 여러 공약이 있죠, 김항수 위원장님. 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건 한 7대 현안 정도로 잡아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새만금은 이제 그 관리청이 이제 접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한 것이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즉 국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있는 국책사업지구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교두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 또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고도 익산 르네상스, 이런 것도 그 조성이 되고 있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창대교랄지 내륙 그 건설, 정읍에서 남원간 국도건설, 이런 것이 현재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미래 창조에 대한 그 복합과학단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되도록 최고위원회에 저희 새누리당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산 덕유산의 산림휴양단지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988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공립화해가지고 지방 부담이 162억 정도 되는 이런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작년도 11월 정도에서 17.6%인데 이거 전라북도가 재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당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에 따르는 전액 국비로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꼭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아무래도 야당의 시각은 좀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 다릅니다. 우리 김항수 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 그 크러스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7대 공약이었다고 하지만 3개는 지속적인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공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 4개의 신규 공약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덕 산악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새만금을 거쳐서 정읍 남원오는 국도 4차선 건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창대교 건설인데요. 지금 이 4가지를 놓고 보면 지리산 지리산권 거점 그 힐링 조성 사업 이 자체가요, 이 경북하고 완전히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난해 지금 980억짜리 지금 착수를 하려고 예타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50%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 주체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라. 그럼 그게 지난해에서 연간 82억이 드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들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강하게 지금 이 공약을 이행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전북과학기술은 보십시오. 전북과학기술은 공약을 해놓으니까 느닷없이 영남 쪽에서 부산과학기술은 이것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빠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월 3일 날 국회에서 이 광주 쪽에 아세아 대표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이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를 걸어서 울산 과기대를 울산 과기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빠탈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요, 항상 호남에 대해서 뭘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고, 지금 부창대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전북 도민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었던 공약 7개 부분 중에서 3개는 계속 사업이었으니 공약이라고 볼 수 없고, 4개의 공약 사업마저도 사실상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송 교수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운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공약은 무엇이고,
가장 또 안 되고 있는 공약은 어떤 건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지금 뭐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사업으로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요 사업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 뭐 경협단지 조성,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의지고 구체적인 뭐 그런 실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익산의 고도 육성 사업인데 요 사업도 지금 뭐 국립박물관으로 해서 박물관 형태로 승격을 좀 해주겠다 해서 좀 어쨌든 뭐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아까 강동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가지는 이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되는 것이지만은 4가지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터득거리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하는 지도권 이제 지리산 덕유 산권의 그 산림 치유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경북 영주하고 굉장히 대조화됩니다. 거기도 백두산 테라피 그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청 산하의 국립기관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걸 지자체 보조 사업 형태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지자체가 시설은 되지만 운영비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만이 이런 사업이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지역적인 면에서 어떤 형평성을 굉장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동부 내륙권 이제 국도건설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한 1조 정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마큼 잘 추진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것도 정부가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뭐 이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 부창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미 뭐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시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북 그 과학기술은 이런 건립 것도 다른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이 지금 이렇게 또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 지금 홀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규 사업은 사실상 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에서 남원오는 도로도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감에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타 들어간 거지 박근혜 정부가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그 송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걸 가져오니까 기존의 사업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터덕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SOC 사업은 재원 문제 때문에 초기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창대교 같은 경우는 이 뭐 대상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특히 이 차별성이랄지 독창성이랄지 또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를 전라북도가 제시하고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어요. 자꾸 전라북도가 정부한테 왜 이거 해준다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전라북도도 자기 객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부가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른 지역이 하니까 따라서는 이른바 따라 행정을 계속하는 것들은 앞으로 뭐 일부의 가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도권, 산림, 취단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떠넘긴 거예요. 정부에서. 제가 뭐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나갈 어떤 그런 필요가 있고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전북 과학 기술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치력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유석열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데 광주는 과학 기술이 있잖아요. 또 울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 됩니다. 근데 부산, 경남이 말하자면 물타기식으로 지금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부창대교 건설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이걸 대통령 공약사업에 넣었는지 또 왜 정부가 또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채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정균 한 10년 전에 정균환 의원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이거든요. 그때 당시 설계가로 약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7.4km 정도 교각을 세워서 연결하는데 맞아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그 물류 비용을 절감한다 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또 관광 어떤 효과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효과가 없냐? 부안에서 고창을 가는데 또는 고창에서 부안을 오는데 그 경관도로 비슷한 여기 아기자기한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선을 끼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뭐 펜션 단지도 있고 또 지역 그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먹거리도 있고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것도 많아요. 이걸 거쳐가면서 그것이 효과를 보는 건데 74km 직선으로 넣어가지고 이건 통과도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역 경제 다 죽어요. 고창 부안 지역 이런 거를 대통령 공약 사업 내건 것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이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부정적인 사업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신규 사업들 대부분의 경쟁력이 좀 약한 원인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국가 지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그 중앙정부의 지원이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를 한번 따져볼까요? 강동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여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또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를 발굴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 국가의 예산 요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6조 원 시대를 지금 지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호남철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88 고속도로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주의 혁신도시 건설, 이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큰 국책 사업이 2015년이면 다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 6조 원 시대를 열어가려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의 국책 산업에 준하는, 국책 사업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발굴해내야 이것이 정부의 건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김항수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국가 예산이나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중앙의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6조 시대를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새만금이 이번에 또 역대의 최대 규모인 7,5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그 앞으로 정부에 대한 신규 사업이 약 200여 건 정도, 금년도에 3,500억 정도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라북도에 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좀 없어야 되겠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네, 이경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6조 시대를 열었고 송화진 도정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SOC 사업들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마감이 되면서 줄었는데, 총량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달성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반복드린 얘기가 이 어떤 아이템 발굴, 정말로 그 국가 사업을 채택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채택이 돼야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고, 정부도 뭐 별 딴지걸 어떤 여력 없이 시행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전라북도 뭐 옛날에도 많이 그런 부탁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책상에서는 행정 갖고는 안 됩니다.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부 수요도 이렇게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 흐름과 연결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 어떤 그 유치 측면에서도 그런 연구소에 가서 굳어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고위 그 관료들, 부의사관급들 그 연구소 보내고 뭐 다른 자치단체 교류하는데, 그런 쪽에 저는 민간 연구소에 많이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아이디어들, 또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독창성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낼 때 예산도 늘어나고 국가도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지. 네. 지금까지 온 어떤 그런 덧칠 하던 어떤 그런 식으로 이 사업 했으니까 계속 사업도 줘야 된다. 또 SOC 꼭 필요하니까 뭐 이거 해달라. 그거 갖고는 앞으로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분발하고 머리를 좀 쓰고 또 네. 연구소의 어떤 지혜를 빌리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송재북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들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신규 국책 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의
그 국책 사업들이 이제 2015년도에 많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SOC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줄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 더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국책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새만금 같은 것은 마침 올해 이제 뭐 7,400억 정도 확보를 했지만 이 그 4대강 사업이 한 2년 정도에 22조가 투자됐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한 22조 투자되는데 우리는 뭐 25년간 그동안 뭐 한 2조 그 4천억 정도 투자가 됐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사업들 다른 어떤 사업들의 한 10%가 2년 만에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25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 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한면에서는 정치권의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그 현역 국회의원이신 강동원 의원님. 네네. 현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의 전북 출신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전라북도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부 차관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자, 비서실장 선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총리도 여러 번 낙마 끝에 결정이 됐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또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강동원 의원님. 네. 박근혜 정부의 인사, 탕평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탕평책이라고 하는 탕자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영남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남공화국 인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심하게 하면은 박근혜 정부는요, 영남공화국이다, 삼성공화국이다, 재벌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국가의 서열 1위에서 10위가요, 9명이 영남입니다. 한 분은 국회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인데요. 여기는 국회에서 선출한 야당 몫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권력 서열 5위의 이 수장들이 전부 영남 아닙니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야 돼요. 할 말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영남 집중적인 그 행태를 보인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정권의 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기회 주시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호남의 인재 등용을 꺼려하고 우리 지금 김항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새누리당 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용을 해야죠. 중용을 안 해요. 무시해버리고요. 이래가지고 전라북도에 표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북의 그 인재탕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 달리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은 선비고 인재의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권력형에 대해서 인재가 영입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건 권력형에 관한 문제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권력형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독창적인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북은 권력형에다가 메디에서 메디까지 가입을 하느냐가 아니라 전북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컨대 한중 경협단지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의 한중에 관한 최고의 학자들이 전북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이게 전북입니다. 그리고 탄소밸리, 탄소의 최고의 학자들이 전북으로 모여야죠. 이런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황금의 땅이 아니겠느냐. 새만금의 경우도 처음에 출발할 때 농업단지로 출발했죠. 그러다가 무슨 3대7로 해가지고 농업산업단지 이렇게 됐죠. 지금 7대3으로 전환이 됐죠. 거기에 한중경업단지까지 더디게 발전한다는 것이 더딘 것만이 아니라 전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로우시티 이러지 않습니까? 새만금이 더디게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다. 저는 칭송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인사 문제도 전북이 어디를 권력형으로 몇 사람을 써주셔가 전북의 이 얘기가 아니라 전북 인재가 스스로 발굴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영입하는 전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반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1월 초에 연두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언론인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답을 어떻게 했느냐? 검증단되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기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인재들이 엄연히 지금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전북의 인사, 더 크게는 호남의 인사를 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함을 더 이분법적으로 쪼개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의원 선거를 할지 뭐 이제 도지사 이하로는 이제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자리라도 선출직에서 나왔는가? 우리 전북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이 왜 되지 않느냐? 어떤 감각적으로 왠지 우리와 다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할 때 꼭 국민에게 그리고 시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감각이 잘 없는 사람에게 전북의 새누리당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좀 제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새누리당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하고자 합니다. 준비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알아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김항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은 이제 전문가 수준에서 이 CEO가 탄생하고 하는 것인데 이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합니다. 즉 어느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사업이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누가 어떤 인물이 그 권력의 자리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중앙의 권력의 그런 자리에 우리 지역 출신의 인물이 얼마큼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위원회에서도 아까 강 의원님 지적을 거셨습니다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임명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결론이니까 이것은 철저히 그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말씀 드려요. 그건 너무나 인사의 자체 아니 그런 것은 이제 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배려를 굉장히 못한 것이다. 이제 정책적으로 볼 때는 뭐 지역 고려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영남 쪽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만 기용을 해요. 제가 사회자라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대답 제가 들을게요. 자, 조금 전에 김항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안 든다,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요? 왜 호남 사람을 쓰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자, 기초의원도 새누리당에 당선되지 않고 친밀하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안 쓴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확장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기초의원 등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동네 정서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축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도 전라북도에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논리도 개발하고 신체 단련을 좀 많이 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 문제는 김항술 독당 위원장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청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다 경남 사람이에요. 경제검찰이라고는 공정거래위원장, 구세청장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빅5, 5대 권력기관장을 영남이 다 톡 찍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차관급 이상 132명 중에서 영남이 3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전라북도민이 그 얘기 요구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탕평 인사, 그것도 대탕평 인사하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겠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걸 이행을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표를 안 찍어주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 아니다. 그 논리인데 그거는 그 시대착오적인 그 말씀이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불행하죠 나라가. 저도 그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그 권력기관 몇 사람이 간 것이 인사당평이고 국가 균형 발전이고 정치의 모든 이야기가 국가의 온통 이야기로
함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고요. 경제가 있고 국가를 지키는 국방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물론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권력서열 몇 사람이 거기에 징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전북에 홀대받았다. 탕평에 대한 문제점으로 강력하게 지적이 되고 이 정부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그러면 지금 호남에 탕평 인사를 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호남의 탕평 인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호남의 탕평 인사에 대한 것도 권력이 이런 걸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할 때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수첩 인사 아니겠습니까?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 인사. 거기에서 가장 우리 이 호남 또는 이제 민주 인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정권에 아주 아부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오비들만 갖다가 앉히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은 철저히 좀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 말씀을 아까부터 달리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그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 무슨 회전문 인사. 그렇게만 꼭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의 반대편의 이야기인 것으로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탕평 인사에 대한 공약. 이것을 안 지키고 있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북에서는 그걸 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북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전북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북 도당에서 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되죠. 자, 뛰어넘는 접근을 한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형 메뉴까지 써달라. 그만큼 옛날 선비들은 시대가 다르고 자기 논리가 다르면 낙창도 하는 이게 전북 사람들의 올곧은 선비 정신 아닌가. 그게 전북의 이 얘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로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재가 찾아오는 전북, 젊은 인재가 영입되는 젊은 전북을 얘기하자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 정치적 이야기, 인사 이야기 하나가 온통의 이야기고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에 소요된 것처럼 얘기된다면 저는 좀 뜻을 달리겠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이행을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토론 시간 관계상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될 순서입니다. 저희가 2년간을 평가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3년간의 숙제는 무엇이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패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 과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경재 의원님.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민생 문제랄지 서민 경제를 챙겨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가 펴온 정책들이 지난 2년간 과연 그런 어떤 서민 경제랄지 민생을 챙길 만한 어떤 저희가 됐는가? 선거 때 어복집 가가지고 또는 생선집에 가가지고 또 시장에 가고 전통시장에 가고 먹는 모습 촬영하고 내보내고 그게 서민경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 소비 여력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게 뭡니까? 핵심이 자금의 돈의 순환이거든요. 돈이 좀 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제의 정책이고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거죠. 과연 펴고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최저 수준이거든요. 선거 때 계속 늘려왔고 또 총량으로도 낮은데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부자 증세랄지 또는 법인세 이런 상태로 놓고 과연 그 복지정책 할 수 있겠느냐. 돈이 없으니까는 월급쟁이들 세금 털어가고 유리알 같은 거 지갑에 털어가고 그런 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소비 여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 조세 문제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세 인상도 좀 하고, 부자도 좀 증세시켜가지고 복지도 확대하고, 또 서민경제 아픈 데 있으면 또 돈 쏟아 부어가지고 순환이 좀 자금순환이 될 수 있도록. 또 네. 특히 대기업들 문제인데, 대기업들이 지금 수백조 원을 좀 쌓아놓고 있어요, 여유자금을. 오죽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대기업 당신들 일자리 하라고 법인세 안 올려주고 그랬는데 수백조 원씩 쌓아두고 있냐? 유보자금한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러고 있어 일자리도 창출 않고 투자도 않고 그래서 네. 법인세도 올려가지고 세금도 좀 회수하고 그래서 돈이 도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경재 의원께서는 경제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송재북 교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이 통치 철학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하지 않겠나. 창조 경제를 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형태로 나타났고 오히려 경제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침체적인 그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이렇게 초래하고 있고 또 복지 정책도 뭐 이렇게 증세 없이 한다고 그랬지만은 뭐 뚜렷한 어떤 성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살리기가 이제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면에서는 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 과학기술 정책이나 또는 신산업성 정책 이런 것도 좀 전개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지방 분권과 이게 균형 발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그 초점을 두고 남은 3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동엽 의원께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되게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1, 2년 차에는 국정을 파악하고 기초를 쌓았죠. 그리고 이제 집권 3년 차부터는 자기가 구상한 통치 철학을 실현하는 단계로 갔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은 뭐 기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통치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지만은 통일이 대박을 맞으려면 남북 교류 협력이 대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남북 교류 협력을 딱 막아놓고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그 쇼맨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해와야 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나와 있잖아요. 4대 정책.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최근에 지금 그 최경환 부총리가 디프레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가 혁신이 되고 있습니까? 웬통 지금 국가 권력기관이나 소위 국가 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도 꿈쩍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국기 문란이고 내란 음모에 준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부자들은 전부 법인세 감세시켜주고 담배세 인상을 해서 간접세로 해서 전부 서민들의 증세로 뭔가 서민복지를 하겠다. 최근에 지금 이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갑근세 이 횡포로 보십시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정말 박근혜 정부는 아주 깊이 성찰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생활정치 현장으로 직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항솔 위원장께서는요? 앞으로 남은 3년의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좀 더 정부가 집중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죠. 급기야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변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버리는 이런 세계 양태입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심해서 경제적 선진국가를 이번에 당당히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런 위기에서도 올려놨다라고 자랑스러운 현 시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정상화냐 비정상화냐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성이 있는데 국가의 재정이 불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갖다 크게 확대해야 되는 거. 선거철만 되면은 복지에 관한 문제가 아주 뭐 잘된 유행가처럼 불러버리는 이런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랄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균형 잡힌 남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은 3년 동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시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말고도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재북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뭐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나타난 성적표는 대부분 평가가 그렇게 기대 수준 이하라고 이렇게 보고 실망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통치 스타일이 보니까 이 보수적이고 굉장히 관리형의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을 많이 보여서 막혀있는 남북의 문제랄까 또는 뭐 한일 관계의 어떤 정상화 문제랄까 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대외 안보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조금 정립이 안 된 단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충분히 이제 혁신형 리더십으로 발휘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재 의원요.
네,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어떤 그런 속건이 실정된 것 같아서 안타까울 짝이 없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초기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국민 대통합이랄지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랄지 또 뭐 지역 균형 발전, 인사 대탕평 여러 가지 정책 가치들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그런 그 국정을 이끌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김항술 위원장님. 네, 오늘도 여기서 뭐 많은 의견을 달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그리고 또 개혁 그리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 이래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아까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도당으로 되도록 거듭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동원 의원님. 네, 저는 좀 이 얘기를 다른 축에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진솔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표심은 아마도 인사 대탕평과 균형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클 것입니다. 전북 도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두루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집권 3년 차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